네, 안녕하세요. 다소시스템코리아 김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과 프로세스, 데이터의 연결, 클라우드 PLM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업무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회사에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솔루션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생성된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서별 협업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사일로 엔지니어링 환경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협업이 안 되다 보니 순차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 개인의 지식에만 의존하는 개발, 주어진 업무만 고려하는 개발 환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회사 비즈니스하고는 연계되어 있지 않은 제품 개발, 개발 비용의 증가, 제품 출시 시기 지연 등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의 요구사항도 커지는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비즈니스와 연관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합된 엔지니어링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회사 내 모든 부서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해야 최종적으로는 회사의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멀티 디서플린 엔지니어링 환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프로세스와 연결된 통합 엔지니어링 환경, 그리고 개인의 노하우가 아닌 회사의 지적 자산이 누적되어 지식 공유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환경 이론, 협업 환경을 통해서야만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해야 되만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협업 환경은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언제나 필요할 때 접근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는 디지털 업무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기업의 광범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단순히 R&D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닌 회사 전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가버넌스, 매뉴팩처링 프로덕션 총 4가지 도메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도메인에는 솔리드웍스를 포함한 다소 시스템의 강력한 브랜드 솔루션을 제공해서 고객의 성공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가버넌스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버넌스 도메인은 에노비아 웍스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통합된 제품 수명 관리, 즉 클라우드 PLM을 제공합니다. 먼저 에노비아 웍스는 비즈니스의 성공을 정의하고 계획 및 실현하는 솔루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를 계획 및 실행하고 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단일 플랫폼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비에서나 플랫폼에 접속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주는 등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에노비악스를 통해서 어떻게 업무를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업무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 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회사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협업의 토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제품 설계를 진행해야겠죠. 다양한 설계 방법론이 있겠지만 탑다운 설계를 구현할 수 있으며 설계팀 구성원들이 협업 설계를 진행하고 데이터의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여 제품 설계 완료 및 제조 부서 이관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설계가 완료된 데이터를 통해 제조 부서에 데이터를 이관하기 위해서는 BOM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제조 부서 또는 협력업체에 배포해서 제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조 과정 또는 제품 출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 및 변경 요청에 대해서도 이력을 관리해서 회사의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업무 환경 구성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시보드에는 회사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눈에 보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이 대시보드에는 여러 가지 앱들을 배치하여 프로젝트별 대시보드 또는 개인의 업무 대시보드 등 용도에 맞게 생성해서 디지털 업무 환경을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게 관련 앱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설계팀 외의 타 부서에서도 별도의 CAD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웹상에서 3D 데이터의 제품 구조 및 형상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D 도면, PDF 등의 다른 데이터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인 3D 스임 앱을 배치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글을 게시하는 등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이력들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데이터들은 자신의 로컬 PC에 저장하는 것이 아닌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공간인 3D 스페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 공간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 검색 및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최신 버전 데이터의 공유, 데이터 보안을 위해 각 부서별 접근 권한 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통해서 회사 내부 이해관계자들끼리 동일한 버전의 데이터로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의 목적은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회사의 지적 자산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정해진 일정에 맞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에너비아웍스 포트폴리오의 프로젝트 관리 앱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가시성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할 때 체계적으로 일정을 수립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업무를 분배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일정 또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프로젝트의 최소 단위는 태스크죠. 이 태스크를 생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전체적인 업무 리소스 관리를 할 수 있으며 태스크별로 중요도를 표시할 수 있고 진도율과 태스크의 산출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태스크를 부여받은 담당자 레벨에서는 태스크를 우선순위, 완료 일정, 현재 상태 등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가 부여되면 담당자는 관련 알람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는 알람을 통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에 맞게 본인의 업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완료 후에는 산출물을 등록해서 태스크와 산출물을 연동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산출물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전에 발생했던 어떤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반복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으니 제품 설계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품 설계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탑다운 설계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세 설계 전에 먼저 제품 구조를 구성해서 컨셉 설계를 진행합니다. 이때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존 부품들을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웹상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웹상에서는 새로운 어셈블리 구조를 만들고 기존 데이터를 재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부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을 토대로 파생 모델을 만드는 것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수용 제품을 토대로 해외에 출시할 모델을 개발할 때 내수용 제품 중 일부는 재사용하고 일부는 복제해서 사용하는 등 웹상에서 아주 빠르게 신규 파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재활용할 때 데이터를 찾기 힘들다면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3D 검색과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레로우 다운 검색을 할 수 있는 6W 태그 기능을 이용해서 기존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여 데이터의 재활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 데이터 생성 및 관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컨셉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는 상세 설계를 진행할 때 협업 설계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 어셈블리를 각 파트별로 담당자들끼리 나누어서 협업 설계를 진행하여 설계 시간 단축 및 설계 에러 방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수정 권한을 가져오고 반납을 하면서 전체 어셈블리의 각 파트들을 팀원들끼리 나누어서 동시에 협업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클라우드 저장 공간인 3D 스페이스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솔리드웍스를 바꿔야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에노비아웍스 포트폴리오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솔리드웍스는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데이터를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저장할 수 있는 CAD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솔리드웍스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통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솔리드웍스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데이터 관리를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설계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은 데이터의 중요도를 정의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설계 담당자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부서, 구매부서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최종 데이터인지 간혹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즉 성숙도를 관리하게 되면 데이터의 상태가 릴리즈된 상태만 제조에 사용할 수 있고 인웍스 상태인 것은 현재 설계 중인 데이터, 프로즈는 승인 중인 상태로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 옵솔리트는 데이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인 것을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게 되면 데이터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잘못된 데이터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차단해서 원활한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은 승인을 통해서만 변경을 할 수 있게 구성할 수도 있으며 회사의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의 리비전과 이적 관리 또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설계가 완료되고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승인까지 완료된 이후에 제조 지연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BOM이죠. 설계 부서에서는 엔지니어링 BOM, 즉 이봄을 구성합니다. CAD 데이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서, 소프트웨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추가하여 이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넘버도 부여하고 파트 수량도 편집해서 이봄 생성을 완료합니다. 이 이봄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CSV 파일로도 내보내기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봄을 구성했으면 제조 공정을 고려한 M봄을 구성해야 됩니다. 각 제조 공정에 맞게 서브 어셈블리를 구성해야 할 수도 있고 각 파트들을 인하우스에서 제조할지 아니면 구매품인지도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파트의 대체품을 정의하기도 하고 제조 관련 문서도 등록을 해서 M봄 구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조부서에서는 M봄을 기준으로 제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조가 완료됐으니 설계 데이터를 협력업체 또는 제조부서에 배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기존의 설계자에 의해 별도로 메일로 배포하는 것이 아닌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동 배포는 데이터의 버전 불일치 또는 이메일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등에서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제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서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접속 권한을 가진 사람만 접속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프로세스는 회사 내부 또는 외부와도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같이 협업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3D 데이터들은 설계팀 외에 타 부서에서도 별도의 3D CAD 소프트웨어 없이 웹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제품 구조 및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리비전, 속성 정보, 참조 관계, 변경 이적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 설계팀과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렇게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로 확인해서 제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 공정 중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설계팀의 설계 변경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을 이메일, 전화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아닌 3D 데이터를 토대로 이슈를 생성하고 변경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변경 이력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이슈 및 변경에 대한 고유 번호로 관리를 하게 되고 3D 데이터에 변경 이력을 연결해서 담당자, 승인자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슈 및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변경을 어떤 이유 때문에 누가 진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노비아웍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업무 환경은 먼저 대시보드를 통해서 필요한 앱들을 배치해서 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전체 일정 관리 및 리소스 관리, 산출물 관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탑다운 설계, 협업 설계, 데이터의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통해서 제품 설계 업무를 진행합니다. 설계를 마무리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제조부서 이관을 위해서 이봄 및 엠봄을 구성 및 관리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의 배포,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및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워크플로우 샘플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워크플로우 샘플은 기존의 개발이 완료된 내수형 모델을 토대로 해외용 파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계 팀장님은 표준 모델을 검색해서 그것을 열어서 파생 모델을 만듭니다. 이 파생 모델을 토대로 설계 엔지니어는 설계를 수정하고 이봄을 구성합니다.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설계 팀장님한테 데이터의 라이프사이클 변경을 위해서 승인을 요청하게 되죠. 설계 팀장님은 이 데이터를 검토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제조부서에서는 시제품 생산 과정을 통해서 시제품을 생산해 보고요. 만약에 이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슈를 생성하고 이 이슈를 토대로 변경 요청을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다음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팀장님은 플랫폼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 관리 도구에서 본인이 해야 될 업무를 확인하고 이것을 작업 중 상태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플랫폼상에 있는 기존에 개발이 완료된 표준 모델 검색을 통해서 외부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선 제품 구조와 형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해외형 모델인 제품을 파생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웹에서 기존 데이터를 확인하고 거기에 파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는 다 복제해서 결국 파생 모델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중국항 모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파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웹에서 바로 또 파트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때 솔리드웍스 템플릿을 활용해서 파생 모델에 추가할 새로운 파트를 만들게 되고 이것을 어셈블리에 추가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제 업무가 끝났으니 본인이 업무 태스크에다 산출물을 추가하게 됩니다.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을 통해서 산출물을 추가하게 되고 제가 만든 이 작업을 이제 완료 상태로 넘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설계 엔지니어한테 이 업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태치먼트에다가 조금 전에 만든 파생 모델을 추가하고 작업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제 설계 엔지니어는 본인의 플랫폼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부여된 태스크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팀장님이 저한테 준 어태치먼트와 댓글을 통해서 본인이 해야 될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업 중 상태를 바꾸게 되고 이제 솔리드웍스 커넥티드라는 앱을 실행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솔리드웍스 커넥티드 안에서 플랫폼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한테 주어진 태스크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태스크 중에서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태스크만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첨부되어 있던 데이터를 바로 다운로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웹에서 만든 중국형 모델의 제품 트리 구조가 동일하게 들어왔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설계 수정에 필요한 파트들만 수정 권한을 가져오는 리저브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만든 데이터 이렇게 빈 데이터가 되겠죠. 여기에서 설계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이 필터 카트리지 완료했고요. 어셈블리 조립을 했고 이 데이터를 이제 바로 플랫폼상에 저장하면서 설계 수정 권한을 내보내기 위해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끝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댓글로 팀장님한테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알려주고 나서 이 업무를 완료하게 됩니다. 자, 이제 웹상에서 제가 만든 데이터가 잘 올라오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서 이봄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량으로 소팅해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회사의 표준에 맞는 제품 번호 또한 추가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 이 필터 카트에 들어갈 이제 카본 물질을 추가하게 됩니다. 기존의 난캐드 데이터도 여기에 이렇게 이봄에다가 손쉽게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들은 필요에 따라서 구매팀에서 볼 수 있게 CSV 파일로 내보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이봄 정보들을 다른 제조부서나 구매부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만든 이봄 데이터 또한 CSV 파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설계가 완료됐고 이번 구성도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조에 필요한 문서 또한 첨부해서 작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계가 완료됐으니 저는 이제 이 데이터의 라이프사이클 승인을 위해서 별도의 승인 요청 프로세스인 체인지 액션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업무와 그 다음에 일정을 정해놓고 된 다음에 여기에 담당자를 팀장님을 승인자로서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인지 액션을 만들게 된 다음에 이 데이터와 3D 데이터 간의 링크를 걸어주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 3D 데이터는 이제 이 체인지 액션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 승인을 위해서 데이터 수정 권한을 바로 라이프 사이클을 풀어준 상태로 바꾸게 됩니다. 설계 팀장님은 이제 다시 본인의 업무로 들어와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체인지 액션을 보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정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어떤 데이터가 여기 체인지 액션과 연결되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검토 단계를 하게 됩니다. 검토가 단계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 이제 승인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3D 뷰어 앱을 통해서 데이터가 잘 설계가 되는지 보게 됩니다. 뭐 이상이 없이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면은 이 체인지 액션을 승인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체인지 액션이 승인이 되고 여기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은 라이프 사이클이 프로즌에서 릴리즈를 받게 돼서 이제 제조부서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되고 이 데이터와 방금 제가 승인한 체인지 액션은 링크가 돼 있고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조부서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의 이메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3D 데이터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바로 이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슈 생성을 하게 되고 이슈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션, 주제, 언제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수정해야 되는지 바로 3D 데이터를 토대로 링크를 걸게 되고 담당자를 여기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슈가 이제 확인했는지 정확하게 마크업을 통해서 제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좀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슈를 바로 생성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방금은 3D 데이터에다가 제가 이슈를 생성했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슈 매니지먼트 앱에서 그 정보들이 잘 들어와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슈에다 바로 저희가 어떤 것들인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변경 요청 사항인 체인지 액션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이슈와 체인지 액션은 서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만든 체인지 액션 또한 이렇게 확인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노비아웍스 포트폴리오는 먼저 커넥팅 피플, 즉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커넥팅 데이터,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회사의 모든 부서에서 적절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접근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모두 연결돼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넥팅 프로세스, 회사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결제 변경, 이슈 변경, 관리 등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에노비아웍스는 사람과 데이터,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클라우드 PLM 솔루션입니다. 에노비아웍스를 토대로 통합 엔진의 환경 구축 및 협업 환경을 구축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